안녕하세요. 유저는 북미에서 절대 다수의 전문가들로부터 굉장한 호평을 받은 공포영화입니다. 국내에서는 번역하신 분께서 너무 무서워서 작업하기 힘들었다는 말씀을 하신 게 SNS를 중심으로 조금이나마 화제가 된 걸로 압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 중 일부도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걸 수도 있겠네요. 혹시라도 진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영화가 엄청 무서울 거라고 기대하면서 보신다면 결과는 크게 셋 중 하나일 겁니다. 보다가 졸거나 이게 도대체 뭐가 무섭냐고 쌍욕을 하시거나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시거나 덕분에 진짜 가이드 리뷰다운 가이드 리뷰를 할 수 있게 됐네요. 전문가들의 평가가 관객들의 반응과 다른 건 하루 이틀도 아니니 놀랄 일도 아니지만 번역한 사람은 도대체 왜 그렇게 말한 거냐, 우릴 낚은 거냐 이렇게 분노하실 수도 있으나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영화를 볼 때 지극히 당연하게 생길 수 있는 개인적인 차이에 따른 결과일 뿐이죠. 유전의 경우는 무섭다의 기준과 공포의 정의가 저마다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졸지에 야! 이 영화 엄청 무섭대! 라는 식으로 소문이 퍼져서 다들 그럴 거라고 섣부르게 기대하고 갔다가 실망하는 관객들이 제법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만 의심을 해보셨다면 본의 아니게 낚이진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북미에서 엄청난 호평을 받았고 번역하신 분도 무섭다고 난리였는데 정작 극장을 보면 유전을 풀로 상영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절반 가까이 교차로 상영하는 중입니다.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영화를 직접 보니까 이유를 알겠더군요. 물론 주라기 월드 폴른 킹덤이 개봉한 데다가 유전을 수입하고 배급한 곳이 큰 회사가 아닌 탓도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제 주관적인 판단이라는 걸 전제하고 말씀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흥행으로 재미를 볼 수 있는 타입의 공포영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불과 몇 달 전에 북미에서는 평가와 흥행이 모두 아주 좋았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관객 50만 명으로 만족했던 콰이어트 플레이스와 비교해도 훨씬 약합니다. 그러니까 유전이 무슨 흔히 말하는 다양성 영화나 예술 영화도 아닌데 상영관이 적은 건 누차 말씀드리지만 무슨 영화고 간에 흥행이 최우선인 극장의 입장에서 볼 때 가능성이 높은 영화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배정했을 거라고 짐작해도 완전히 틀린 건 아닐 겁니다. 그게 아니었다면 제 아무리 주라기 월드 폴른 킹덤이 있었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쪼개져서 상영하진 않았겠죠. 다행히 겟아웃처럼 개봉 후에 반응이 좋아서 상영관을 확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유전은 개봉 전에 엄청 무섭다고 작게나마 입소문을 탔던 게 도리어 발목을 잡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입소문이 의도적인지 아닌지까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시겠지만 유전은 여러분이 흔히 공포영화라고 했을 때 떠올리게 되는 공포영화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컨저링이나 인시디어스 같은 공포영화도 아니고 앞에서 언급했던 콰이어트 플레이스나 겟아웃과도 다릅니다. 그렇다고 엑소시스트나 오멘 같은 영화를 떠올리셔도 안됩니다. 13일의 금요일이나 할로윈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대체 뭐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실은 유전에 좋은 샘플이 돼줄 만한 공포영화가 하나 있긴 합니다. 그것도 그냥 공포영화가 아니라 공포영화의 역사를 논한다면 빠질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유명하지만 그 바람에 제가 제목을 말하는 순간 그 영화를 보셨거나 아시는 분들에게는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발설하진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 또 답답하다거나 짜증난다고 하실 분들이 분명 계실 테니 딱 3초만 여기에 자막으로 띄우겠습니다. 보기 싫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잠시만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으셨죠? 바로 이 영화입니다. 혹시 방금 눈을 감으셨던 분들 중에 자신이 과연 재밌게 볼 수 있을지 어떨지 아직도 궁금하시다면 유전을 북미 지역에 배급한 A24의 다른 영화들 중에서 더 위치와 It Comes at Night을 먼저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만약 두 영화가 마음에 드신다면 유전도 보시고 후회하진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A24는 독립영화를 전문으로 하는 곳인데 제 기준에서 믿고 볼 수 있는 좋은 영화를 많이 배급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공포영화 외에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을 초대해 시사회를 가졌던 플로리다 프로젝트와 2017년에 다양성 영화 목록에 포함시켰던 고스트 스토리, 그리고 두 달 전쯤에 제가 가이드 리뷰에서 칭찬했던 레이디버드 등을 모두 A24에서 배급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유전도 제게는 꽤 재밌고 흥미로운 영화였습니다. 유전은 더 위치나 It Comes at Night과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독립영화로 만들어진 공포영화지만 보통 저예산으로 만들어 흥행에서 큰 재미를 보는 자극적인 공포영화들과는 완전히 차별화됐고 주로 등장인물들의 복잡하고 어두운 내면과 심리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며 가족과 집을 배경으로 한다는 겁니다. 아울러 전개가 느리고 촬영과 편집도 현대의 공포영화에서 늘 보게 되는 기법과는 거리가 한참 멉니다.
앞에서 제가 여러분이 흔히 공포영화라고 했을 때 떠올리게 되는 공포영화가 아니라고 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공포영화라고 하기엔 롱테이크로 촬영한 장면도 많아서 아주 느리게 흘러가는 편이고요. 대신에 그 시간 동안 등장인물의 심리를 부각시키면서 관객으로 하여금 동화되게끔 유도하는데 아무래도 대개의 공포영화가 추구하는 즉각적인 방식과는 동떨어져 있어서 그런 공포영화들에 익숙한 관객이라면 거부감을 느껴도 이상할 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지나친 혹평을 마땅히 받아야 할 영화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유저는 장르를 떠나서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영화입니다. 여러분도 처음부터 공포영화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차분하게 유심히 보시면 이 영화의 각본이 작가 겸 감독인 아리 아스터의 의도에 따라 빈틈없이 잘 짜여져 있다는 걸 발견하시게 되실 겁니다. 장편으로는 데뷔작인데도 감독이 굉장히 신중하고 치밀해서 매 장면 하나하나에 엄청난 공을 들여서 연출하고 있는 건 물론이고 영화 속 사건에 얽힌 여러가지 복선과 암시 그리고 단서를 곳곳에 심어뒀습니다. 주인공의 직업, 각 등장인물 사이의 관계, 그들의 특징과 행동, 주고받는 대화 등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신다면 충분히 즐길 수 있으실 거고 영화가 끝난 후에도 당황스러움이 조금은 덜하실 겁니다. 예를 들어 하나만 말씀드리면 주라기 월드 폴른 킹덤이 그랬던 것처럼 유전도 궁극적으로 뭘 보여주려고 하는지 도입부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저는 다 보고 나서야 깨달았는데 만약 여러분은 이걸 보자마자 간파하신다면 영화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보시는 재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 어떻게 보시든 결말에 당황하시는 건 변함없지 않을까 합니다. 방금 제가 그랬죠? 주의 깊게 보신다면 영화가 끝난 후에 당황스러움이 조금은 덜하실 거라고. 사실 전 더 위치나 이 컴스 앤 나잇과 비교해서 유전의 만족도가 가장 낮았는데 그 이유가 결말부 때문입니다. 이 영화는 결말부에 다다라 전개와 전환이 너무 급진적으로 이루어져서 그 전까지 유지하던 톤을 대번에 무너뜨려 버립니다. 저는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아마도 저와는 반대로 결말부만큼은 만족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중후반부까지 추구하던 바를 마지막까지 밀어붙이기를 바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영화를 공포영화가 아니라 사이코 드라마나 가족영화로 받아들여서 아주 흥미진진하게 봤거든요. 실제로 감독도 한 인터뷰에서 유저는 공포영화가 아니라 악몽으로 뒤엉키는 가족의 비극이라는 말을 했던데 제 관점에서는 끔찍한 가족영화로 다가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족영화라고 하면 의뢰 훈훈하고 감동적인 영화를 떠올리기 마련이지만 이 세상 누군가에게는 가족이라는 집단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혐오스럽고 역겨울 수도 있잖아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폭력과 성폭행을 일삼는 쓰레기 같은 자들을 가족으로 두신 분들에겐 가족이 악몽 그 자체겠죠. 이 영화 속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막장스러운 현실까지 가지 않더라도 가족 간에 흔히 겪을 수 있는 갈등과 충돌 그리고 불화 등을 내재하고 기반으로 삼았다는 것에서 끔찍한 가족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하게도 이 영화의 제목인 유전의 의미도 간과할 수 없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유전을 보면서 어거스트 가족의 초상이란 영화가 떠올랐었고 한편으로는 예전에 한번 짧게 언급했던 적이 있는 케빈에 대하여란 영화도 떠올랐습니다. 셋 다 보신 분이라면 유전이 나머지 두 영화와 각각 하나씩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걸 금세 알아보셨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영화가 공포영화보다는 가족영화라고 볼 수 있는 결정적인 장면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중반부에 접어들 무렵에 큰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사건 이후에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10중8구 제가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이상하다? 왜 저렇게 행동하지? 라고 의문을 가지실 것 같지만 저는 그거야말로 진짜 평범한 가족에게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을 극적으로 보여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포일러 없이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게 아쉽지만 힌트가 되기에는 충분하니까 영화를 보실 때 아주 약간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주연을 맡은 토니 콜렛의 연기는 단연 압권입니다. 원래 연기를 잘하는 배우고 일주일 먼저 개봉한 스탠바이 웬디에서도 좋았지만 유전에서의 연기는 제가 올해 본 모든 영화 중에서도 최고입니다. 아마 식스센스에서 할리 조엘 오스먼트의 어머니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사실 토니 콜렛의 대표작은 뭐니뭐니 해도 뮤리엘의 웨딩입니다. 당시 이 영화가 널리 호평을 받으면서 감독과 더불어 할리우드로 진출하는 계기가 됐었죠. 지금까지도 가장 성공적인 여성 영화 중 한 편으로 꼽히니까 혹시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끝으로 이 영상을 시작하면서 덕분에 가이드 리뷰다운 가이드 리뷰를 하게 됐다고 말씀드렸죠. 실은 제가 가이드 리뷰라는 걸 하기로 결심했던 게 바로 이런 영화 때문이었습니다. 조금만 시각을 달리하면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영화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대표적으로 더 그레이 같은 영화는 나름 깊이 있고 철학적인 내용인데 리암 니슨이 주연했던 이유만으로 무슨 액션이나 스릴러로 전해졌었죠.
그 바람에 잔뜩 기대하고 봤던 관객들로부터 혹평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안타까운 경우를 종종 보면서 주제 넘은 짓이지만 조금이나마 팁이나 안내를 해드리면 어떨까 해서 시작했던 게 가이드 리뷰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저의 주관적인 견해일 뿐이니 절대적으로 참고 이상의 가치는 없다는 걸 반드시 유념하셔야 합니다. 지겹도록 강조하지만 모든 영화는 직접 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여러분 각자에게 있어서의 정답입니다. 데자뷰 같은 영화는 예외지만